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제가 324 수칙 강조했었는데요. 하루에 3번 닦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시면 그래도 치아를 오래 쓸 텐데 안타깝지만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생형이라고 하면 뭐냐? 뭐 재생이니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니면 있었던 게 없었던 거를 다시 만들던지. 그래서 용어를 살펴보면 치주조직 재생은 소실되거나 손상된 조직의 구조 그리고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적으로는 그러면 성공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치주질환 진단 때문에 치주 탐침 얘기하면서 369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치주 탐침하는 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직접 열어서 수술한 데를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재생형 술식에는 많은 부분들이 뼈 재생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시다 보면 뼈 조직이 안 좋아지니까 뼈가 녹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를 재생을 하려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골 이식술, 뼈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환자분 오면 뼈 이식 필요합니다. 뭐 골 이식술 이런 얘기 깜짝 놀라세요. 뭐 어떻게 뭘 이식을 해요? 막 그러시면서 뭐 어디를 뭘 떼내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섭다고 하시는데 보통 골 이식술 할 때는 물론 제가 자기 뼈, 뭐 턱이나 이런 데서 떼본 적은 있고 많이 떼봤었는데요. 너무나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 수술 받는 부위보다 뼈 떼낸 곳이 너무 아프다고. 뭐 저는 요즘에 살짝 긁혀도 너무 아프던데 이걸 막 조직을 떼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뼈가 제일 좋은데요. 자기 뼈는 잘 안 쓰게 되고요. 그냥 시판하는 뭐 골, 그래서 뭐 동정골이나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써도 결과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큰 뼈를 만드는 골 이식술이 하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저희가 뭐 치아 주변에 차폐막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재생하는 조금 더 어려운 술식이랄까 아니면 치주과 의사가 조금 더 친숙한 술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씩 각광도 받고 조금씩 더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범랑기질 유도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또 재료가 있고요. 심지어는 성장인자, 그다음에 분화인자들을 실제 쓰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다 보면 저희 치주과에서 뭐 하냐고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저를 소개할 때 조직 재생하는 사람으로 가끔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뼈가 뭐 잇몸이 이렇게 녹았다고 손상된 치주 조직을 제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은 연구에 국한되긴 하는데 줄기세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도 줄기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잇몸을 다루니까 잇몸 조직을 수술해서 이렇게 떼내면 그런 조직에서 줄기세포는 있는지 뭐 그런 걸 쓸 수 있는지를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또 환자분한테 적용하는 시기도 꿈꿔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종종 오시는데요. 뼈가 녹았다고 오세요. 오늘 이 강의 통해서 듣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한데요. 뼈가 많이 녹아서 이미 너무 늦을 때 오시는 분들이 실제 좀 있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뼈가 녹아서 걱정하시면 그래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살리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하나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치아 가치가 꽤 높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치 있는 치아 하나하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잇몸이 안 좋으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이렇게 어떻게 녹았나요 이런 걸 제가 따라 그려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사진 보면 뼈가 이렇게 잘 가다가 확 녹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아들이 좀 안 좋게 되겠고요. 그런 치아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324처럼 잘 닦는 것부터 강조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스케일링도 하고 그다음에 많이 강의 몇 주 들으셔서 뭐 치근활텍술, 치운소파술 이렇게 비외과적 수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보고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 다는 아니지만 잇몸을 이렇게 열고 수술해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은 분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환자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술해드렸던 분인데요. 수술해서 어떠세요? 했더니 본인이 그래서 좋아지는 거 너무 당연해서 좋아졌고요. 더 좋아졌으면 한다고 계속 욕심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수술해서 살렸던 경우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평가받아 보고 이를 살릴 수 있는지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기가 좀 부었어요. 아니면 여기가 고름이 좀 나와요. 이럴 때 보면 치주 탐침으로 이렇게 재다 보면 많이 녹은 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 기본적인 비백과적 치료가 끝나면 수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열어보면 실제 엑스레이로 녹았던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가 푹 파여 있으면 그 웅덩이를 처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직 유도 재생술이 뭐 거창하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웅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차폐막을 놔두고 이렇게 잘 고정시켜 놓으면 그 안쪽에서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닌데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저희는 치주를 또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분들이 잘 되는지를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치료를 하니까 결과가 그래도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월이 되게 되면 그 웅덩이 부분들이 뼈가 조금씩 차올라서 이렇게 사진 찍어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녹아 있던 데가 차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식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 많은 치주과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도 하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듣는 청취자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계속 보시면 뽑기 전에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면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 내원하실 때 보면 제가 구치부는 뿌리가 2개 있거나 3개 있어서 2개부가 있다는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박혀있는 뿌리 중에 한쪽만 이렇게 나쁘다 그러면 그 치아를 뽑는 게 아니라 한쪽만 없애고 나머지를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2개부 수식도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치아 하나당 뿌리가 2개씩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안 좋은 뿌리만 없애고 그 살아있는 걸로만 가지고 뭐 연결해서 쓴다든지 뭐 그런 수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안 좋은 부분은 제거하고 나머지 것들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기 치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의지도 강해서 관리도 잘하시고 또 선순환인 게 환자분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한테 열심히 와서 저희도 열심히 보고 하니까 그래도 수년 이상씩 잘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오늘 또 강조하고 싶고요. 실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치주 탐침으로 많이 녹았던 데가 수개월, 수년 지나서 보면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하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벙남 유도 기저체에서 이 수술 부분들이 보험에 등재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 수술이 저는 보험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보험 얘기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스케일링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제 욕심만큼은 없더라고요. 얼마나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까 19세 이상 보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프로나 받을까요? 보험 되시는 중에 50%?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낮고요. 보통 20%를 넘은 때도 있지만 20%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막 수술 얘기를 막 보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스케일링 보험도 많이 받지 않은 거라서 좀 그런 게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수술이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적당한 연령과 상황이 되면 또 보험적 수술도 받을 수 있어서 또 해당이 되면 그런 치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기본적인 치료하고 안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잇몸 열고 그게 막 무섭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늘상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잇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꼼꼼히 다 치료해서 안 좋은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잘 조직 재생하라고 이렇게 조직 재생제 이런 거 넣어주면 수개월 지나면 또 거기가 뼈가 잘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술식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요. 보통은 완전히 뿌리가 높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치아가 있으면 그 사이가 이렇게 잘 녹거든요. 그럼 여기 치아 사이 부분이 녹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술식은 비슷합니다. 근데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으로 할 때는 그런 사이를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구로 잘 안 들어가는 데를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보고요. 그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아직 좀 반응이 부족하다 그러면 잇몸을 여는 술식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으로 잇몸을 열고 측은 이개부는 또 안쪽까지 이렇게 터널처럼 굉장히 좁게 돼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정성껏이 참 쉽지 않은데 저희가 정성껏 치료하고 환자분은 또 힘들어하세요. 수술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치료하고 꿰매드리면 이제 아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보통 꿰매놓은 거는 한 1주나 2주 뒤에 뵙기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수개월 또 길면 수년씩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 보면 뭐가 뼈가 차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서 환자분 이런 분들은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또 적극적이세요. 뭔가 조직을 재생해 줬다는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자꾸만 쌓이면 또 저희가 또 치료적으로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분은 오셨는데요. 뽑아야 된다고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 뭐 치과 선생님들이 다 무조건 뽑자고 하는 건 아니라서 뽑을 만하니까 뽑자고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 놓은 거 보여드리면 가다가 여기가 많이 녹았네요 아시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데 살리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의 관리 능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웅덩이가 깊게 있어도 거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고 웅덩이가 깊지 않아도 관리를 잘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웅덩이가 깊었는데도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개선이 있으면 좀 어렵지만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오시면 기본적인 치료하고 좀 수술적인 걸로 개선을 또 해볼 수 있겠군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의 노력과 저희 노력이 이렇게 잘 맞으면 뿌리에 많은 부분에 녹아있던 게 조금씩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치주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뼈가 안 좋은 거는 재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렇게 케이스로 말씀드리니까 주변에 치주가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평가는 받아보시라고 얘기는 드려요. 막 무섭다고 안 오시는 게 미루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치실 쓴다고 자랑했었는데요. 저도 안 좋은 게 생기고 그래서 저도 치료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또 치주과 의사고 또 교수로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제가 미루는 게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분들한테는 더 독려하는 거죠. 저도 미루게 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주변에 있거나 본인이 망설이는 게 있으면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뼈 만드는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잇몸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뼈 만드는 거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뼈가 많이 녹으니까 아무래도 대상층이 고령자분이 많으시고요. 치아에 이제 뼈가 이렇게 녹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연조직은 접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드릴 거긴 한데요. 이 임플란트에도 뼈가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뼈가 녹으면 거기를 좀 재생으로 채우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연치에서만 뼈가 녹은 게 아니라 임플란트에서도 그런 실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연조직 얘기를 얼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은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잇몸이 녹아서 오시면 이가 길어져 보인다고 오세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가 길어져 보여도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그게 싫으신가 봐요. 그리고 검색 많이 해봤다고 네, 그러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앞니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아래쪽 이나 위쪽 이가 이렇게 길어져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은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살짝 떼우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잇몸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환자분은 걱정하시니까 이게 덮일까 과연 그리고 어떻게 덮나 그러시는데 제가 뼈 조직은 시판되는 뭐 동종골이나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쓴다고 했는데요. 연조직은 자기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연조직을 가지고 오냐면 입천장에서 좀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1, 2주는 조금 불편하긴 하세요. 그리고 저희야 뭐 이렇게 여기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주고 꿰매면 되는데요. 넓게 떼면 훨씬 많이 덮이잖아요. 근데 많이 떼면 좋은데 많이 떼면 아파하셔서 이제 그런 거에서 고민이 많이 돼요. 얼마나 많이 뗄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잇몸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입천장이 두꺼운 분이 있고 얇은 분이 있는데 또 얇은 분들이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입천장이 아니라 저 뒤쪽에서 사랑니 뽑은 그 위치, 사랑니 있는 그 부위에서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랑 환자분의 불편함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잇몸이 얇아지다 보면 잇몸 칫솔질 할 때 아픈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그럴 때는 여기가 잇몸이 너무 상처가 잘 나요. 너무 아파요. 그러고 살펴봤는데 거기가 저희가 원하는 조직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 잇몸을 조금씩 만들어 드리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식은 너무 저희한테는 쉬운데요. 입천장에서 조직을 살짝 떼와서 거기에 이제 살짝 붙이고 그다음에 꿰매면 잘 붙거든요. 그러고 뭐 너무 이게 막 무섭거나 그렇다기보다 시간이 약간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저희가 연조직 수술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 보는 것만큼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만 하면 어려운데 실제 거기가 조직이 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입천장에서도 한 1, 2주 지나면 또 일상생활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뭐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래 베이스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라서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저희가 연조직 수술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젊은 환자분 중에 교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교정하고 나서 잇몸이 길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정하기 전에 한번 치주과를 방문해서 잇몸이 좀 얇다 그러면 두껍게 만들고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은 잇몸 수술 잘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교정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봐서 좀 안 좋으면 수술 전에 그런 잇몸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주 조직 재생인데요. 첫 번째는 뼈가 녹은 환자분들 오시면 거기 부분에 뼈를 만들어 드리는 걸 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가 길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입천장, 구개 측에서 연조직을 떼와서 덮어서 이를 조금 더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를 닦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를 해놓는데 거기 연조직이 좀 안 좋아서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연조직 이식을 통해서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관리하기도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흔히들 이렇게 치아도 타고나는 것이다. 튼튼한 치아를 이렇게 부모님께 물려받는 것이다. 즉 유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실이 사실인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유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간단히 먼저 드리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고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가족력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부모님이 좀 안 좋으시면 자녀분들도 그럴 위험이 있고요. 또 자녀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누굴 닮아서 이런지. 근데 그러면 유전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냥 방치해도 되냐. 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저의 얘기를 그냥 하자면 저희 집에서 제가 관리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으시면 더 노력하시라 그러고요. 비교하자면 부모님이 안 좋으시고 자녀가 같이 안 좋을 때 자녀분이 더 노력하면 부모님보다는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뭐 일을 한 3-4개 정도 뭐 4-5개를 뽑으셨다 그러면 자녀분은 뽑을 위험은 크지만 관리를 하면 그래도 1-2개 나가서 2-3개 이상은 또 적게 뽑을 수 있어서 미리 노력하시라고 하고요. 부모님 원망할 연배는 아니시니까 그냥 본인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인데요.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분이 조직 재생이 가능할까요? 아마 부분 틀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조직 재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틀니 만드신 거에 대해서 먼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불편한 틀니를 먼저 수정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그 수정을 넘어서서 조직이 이미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부분 틀니 하는 경우도 조직 재생이 가능하고요. 단 짧든지 약간 수개월 동안은 틀니 사용을 좀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중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들면서 조직 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뼈도 많이 녹고 잇몸도 많이 녹는데요. 치과 나가서 치주과에 오셔서 그런 수식들을 받으면 아무래도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떤 치아 건강을 위한 강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 시간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안 뽑고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예고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